안녕하세요. 은비스다방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바깥 활동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에어컨이 없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시원한 실내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 동네 경로당에서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TV만 보자니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이 더위에 밖에 나가자니 숨이 막힐 것 같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말씀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픈 서베이에서 최근 발표한 2024 시니어 생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니어 남성의 54.1%가 취미와 자기개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고, 여성도 54%가 같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분들이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심지어 부수입까지 올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더운 여름을 오히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황금 같은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뜨거운, 그러면서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취미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취미는 홈가드닝입니다. 화분 키우기가 뭐 특별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의 홈가드닝은 차원이 다릅니다. 젊은 세대에서 시작된 식집사 트렌드가 시니어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특히 수경재배와 물만 주면 되는 화분을 이용한 실내 원예가 큰 인기예요. 흙을 사용하지 않아 깔끔하고 물만 갈아주면 되니까 관리도 쉽습니다. 상추나 방울토마토 같은 건 정말 쉽게 키울 수 있어서 직접 따서 드실 수도 있고요. 홈 가드닝을 시작하실 때는 처음부터 어려운 식물보다는 관리가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스킨답소스나 산세베리아 같은 공기정화 식물들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거든요. 특히 스킨답소스는 물꽂이로도 키울 수 있어서 정말 간편해요. 더 놀라운 건 홈 가드닝의 건강 효과예요. 식물을 돌보는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손목과 손가락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성취감이 정말 대단해요. 씨앗 하나가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거든요. 매일 아침 식물의 변화를 살펴보는 재미가 있어서 다음 하루가 기다려질 정도예요. 두 번째로 소개할 취미는 요리 유튜브 따라하기입니다. 요리는 평생 해왔는데 뭘 더 배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좀 달라요. 바로 온라인으로 전 세계의 특별한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요리 채널이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건강한 요리, 당뇨식, 혈압관리 요리 같은 맞춤형 콘텐츠들이 인기가 높습니다. 칼질이나 불사용법 같은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재료도 구하기 쉬운 것들로 알려주거든요. 요리 유튜브의 장점은 내 속도에 맞춰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몇 번이고 다시 볼 수 있고 재료 손질법도 자세히 보여주니까 정말 도움이 되죠. 특히 백종원의 요리비책 같은 채널은 집에 있는 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많이 알려줘서 인기가 높아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런 요리 영상을 보면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마치 요리 선생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부산에 사는 68세 박순자 씨는 이탈리아 파스타 만들기를 배운 후 이웃들에게 파스타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주 3회 파스타 클래스를 열고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올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요리를 배우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맛을 선사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게다가 영양 균형을 맞춘 요리를 직접 만들어 드시니까 건강에도 정말 좋죠. 세 번째는 온라인 독서 모임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혼자 읽기만 하면 아쉬울 때가 있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말이에요. 요즘 각 지역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독서 모임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주 정해진 책을 읽고 줌이나 화상통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사는 분과 서울에 사는 분이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집에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주로 에세이나 소설, 자기계발서 등을 함께 읽어요. 같은 책을 읽어도 나이와 경험에 따라 느끼는 점이 다르니까 정말 흥미로워요. 특히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책들을 함께 읽으면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나누게 되어서 더욱 의미 깊답니다. 처음 참여하실 때에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임이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편안하게 참여하실 수 있어요. 책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네 번째로는 손뜨개와 퀼트 만들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거야 예전부터 하던 거잖아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정말 달라졌어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의 새로운 패턴과 기법을 배울 수 있거든요. 특히 아미구름이라고 하는 작은 인형 뜨개가 인기예요. 작고 귀여운 동물이나 캐릭터를 만드는 건데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하면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또 요즘은 자연 소재를 사용한 실들이 많이 나와서 더욱 인기가 높아요. 손뜨개의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에도 할 수 있어서 시간 활용도가 높아요. 무엇보다 반복적인 손동작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퀼트는 천조각을 이어붙여서 이불이나 벽걸이 장식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천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큰 작품이 되는 과정이 정말 신기하고 보람차요. 색깔 조합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재미도 있고 완성품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요즘은 온라인에서 무료 패턴도 많이 구할 수 있고 필요한 재료도 인터넷으로 쉽게 주문할 수 있어서 시작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수세미나 컵받침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것들에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시니어 취미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취미는 간단한 외국어 학습입니다. 이 나이에 외국어를 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뇌도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요즘은 EBS나 유튜브에서 시니어를 위한 쉬운 영어 강의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여행 영어나 생활 영어 위주로 배우면 실용적이죠. 하루에 15분씩만 투자해도 6개월 후에는 간단한 인사나 여행에서 필요한 표현 정도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어 학습의 좋은 점은 목표를 작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유창하게 말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같은 간단한 표현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어요. 특히 일본어나 중국어는 한자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편이에요. 드라마나 K-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과 온라인으로 언어 교환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도 있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뇌를 자극해서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게다가 요즘은 한류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많아서 새로운 친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디지털 앨범 만들기예요. 젊은 시절 찍어둔 사진들이 집에 많이 있으시죠? 이런 사진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디지털 앨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쉬운 사진 정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구글 포토나 패밀리 앨범 같은 프로그램은 사진 한 장만 올려도 자동으로 예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간단한 글을 추가하면 가족사 책도 만들 수 있어요. 디지털 앨범의 장점은 여러 장의 사진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결혼식, 아이들 어릴 때, 가족 여행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분류해서 앨범을 만들 수 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쏠쏠해요. 이런 식으로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에요. 대구에 사는 78세 김영수 씨는 어린 시절 6.25 전쟁 당시의 피난 생활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기록했는데 이게 가족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어 지금은 손자, 손녀들이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재촉한다고 하더군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시더라도 조금씩 익숙해지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추억을 되살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서적으로도 정말 좋답니다. 일곱 번째는 간단한 보드게임입니다. 보드게임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요즘은 시니어분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기억력과 추리력을 사용하는 게임들이 인기가 높아요. 화투, 고스톱부터 시작해서 루미큐브나 젠가 같은 게임들은 규칙도 간단하고 머리 쓰는 재미가 있어서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욱 재미있고요. 보드게임의 장점은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하는 게임은 사회적 활동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면 세대 간 소통도 늘어나고 정말 좋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도 보드게임 모임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게임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게임에도 도전해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혈관 나이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즐기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여덟 번째로는 디지털 미술 활동과 캘리그래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려?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정말 쉽고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 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은 실제 붓으로 그리는 것과 거의 똑같은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실수에도 쉽게 되돌릴 수 있고 물감이나 붓을 따로 살 필요도 없어서 경제적이에요. 디지털 미술의 장점은 색칠하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려진 밑그림에 색칠만 하는 앱들도 있어서 그림 그리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만다라 색칠하기나 풍경화 색칠하기 같은 것들이 특히 인기가 높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9세 최명희 씨는 태블릿으로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작품을 SNS에 올렸더니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디지털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셨다고 하더군요. 캘리그래피와 서예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붓글씨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정말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캘리그래피는 예쁜 글씨체로 짧은 문구를 쓰는 거라서 부담도 없고요. 유튜브에 캘리그래피 강의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붓펜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고 연습지도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부터 예쁘게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서예는 전통적인 붓글씨인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요. 명심보감이나 사자성어 같은 걸 써보면 옛날 추억도 되살아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잘 쓴 작품은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집중해서 글씨를 쓰다 보면 명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실내 운동 따라하기예요. 밖에 나가기 힘든 여름철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최고죠. 요즘 유튜브에는 시니어를 위한 운동 채널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스트레칭 운동들이 인기예요.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운동이라 부담도 없고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실내 운동의 좋은 점은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또 요즘 같은 무더위에도 시원한 실내에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집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죠. 특히 2024년 오픈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여성들이 수영이나 요가 같은 실내 운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요. 집에서 요가 영상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요가 매트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요. 실버 요가, 시니어 스트레칭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5분, 10분짜리 짧은 영상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밤에 잠도 더 잘 오고 몸의 순환도 좋아져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욱 재미있게 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9가지 취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작하는 용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풍부한 인생 경험과 깊이 있는 사고력이거든요. 이런 취미 활동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도 즐기시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손자, 손녀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대신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될 거예요. 특히 홈 가드닝이나 요리 같은 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거든요. 어른들은 경험과 지혜를,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서로 나누면서 세대 간의 소통도 늘어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실수하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비결이에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취미 활동을 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만나게 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에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데 취미 활동을 통해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취미들은 모두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아요.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실천이에요. 오늘 당장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홈 가드닝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독서 모임 참여까지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더운 여름이 지나갈 즈음에는 여러분 모두 새로운 취미의 달인이 되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은빛 수다방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어떤 취미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